네, 그러니까 강남권에 앞으로 나올 분양 나올 아파트들이 싸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어떻게 보면 싸게 나온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중도금 대출은 어차피 다 안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그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강남권에 앞으로 이제 분양이 좀 꽤 많아요. 네, 특히나 2023년 내년에 분양될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다 해보고 여러분께 어딘지, 언제쯤 할지, 몇 개가 될지, 얼마쯤 할지, 뭐 기타 등등 제가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보고 나면 둔촌주공에 넣을지 말지가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둔촌주공 뭐 요즘에 좀 최대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죠. 이게 뭐 84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날 것 같다. 뭐 난다 안 난다 뭐 말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에 대해서도 이따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일단 둔촌주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잘 모르시겠는 분은 뭐 제 영상 보시면 둔촌주공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비교 분석한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둔촌주공은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많죠. 한 4,800가구 정도. 이만큼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거는 뭐 아예 없습니다. 이거 전체 세대수가 12,000세대니까 뭐 이렇게 많이 분양하는 거지. 제가 강남권에 분양하는 단지들 뭐 다 써드렸잖아요. 그쵸? 둔촌주공 하나가 나머지 강남권 다 합한 거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포 DH 클래스트가 몇 세대에 분양할지 모르겠는데 좀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둔촌주공의 분양 물량은 어마어마하다. 뭐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둔촌주공이 일부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죠.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게 29형, 39형, 49형, 59형. 얘네들은 중도금 대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얘네들은 일단 분양이 다 되고 계약도 다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중도금 대출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이니까요. 근데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분양은 확실히 다 될 것 같아요. 분양은 뭐 한 3대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건 뭐 모릅니다. 뇌피셜이에요. 뭐 전 전문가도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제 말 듣고 이게 뭐 덜컥 넣었는데 저 원망하시면 안 돼요. 참고만 하세요. 분양은 한 3대1 정도로 완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100% 이분들이 최초 합격자가, 최초 당첨자가 다 계약하진 않겠죠. 근데 추가 합격이 예비 번호라 그러죠. 예비 당첨이라고 할까요? 추가 합격은 좀 대학 입시 같으니까 예비 당첨이 500%가 있습니다. 그쵸? 이 500% 내에서는 아마도 계약이 다 완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혹시나 미계약분이 나왔다. 이게 나올 수 있죠. 이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13억이란 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워낙에 큰 돈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비 당첨 500%에서도 안 됐다. 그럼 뭐 미계약분이 나오겠죠. 미계약분에서는 어찌됐든 계약 완료다. 이거를 사실 이거를 미분양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미분양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준공 후 미분양.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그래도 안 팔리는 거, 이게 문제인데, 제 생각에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뭐 제 나름대로 그냥 보는 저의 뷰일 뿐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준공후 미분양이 날 가능성은 없겠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59까지는 어찌됐든 뭐 경쟁률도 꽤 뜨거울 것 같고 계약도 다 될 테니까 마음고생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당첨이 되면 마음이 되게 편안한데, 그리고 분양 3대1, 요새 3대1은 뭐 이게 분양 좀 이렇게 뭐랄까 거의 미분양 느낌이잖아요. 3대1 정도는.
3대1 정도로 해서 당첨이 됐다. 그럼 이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아, 여기 이러다가 미분양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되게 막 겁이 많이 날 거예요. 이렇게 겁이 나는 상태에서 예비 당첨까지 갔는데 만약에 진짜 미계약분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서 계약이 완료될 것 같긴 하지만 뭐 일부 나올 수 있죠. 미계약분. 근데 만약에 미계약분이 나오면 시간이 지나서 전국으로 풀잖아요. 만약에 전국 단위 줍줍을 하면은 여기서는 아마도 네, 확실하게 계약이 다 완료될 것 같아요. 네, 제 뭐 내피셜입니다. 한 13억 수준이니까 이게 그리고 고덕에 뭐 아르테온이 최근에 좀 실거래가가 좀 낮게 찍힌 게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좀 뜨겁죠. 네, 뭐 같이 좀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대충 입지도 한번 보실 겸 아르테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덕 아르테온. 최근에 실거래가가 아주 최근에 좀 찍힌 것 같아요. 네, 싸게 나온 게 고덕 아르테온이죠. 84에 최근 실거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작은 거예요. 네. 84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화두는 84니까, 그죠? 네, 미분양이 난다, 안 난다는, 네, 84가 되게 시끄러우니까. 네, 보시면은, 매매가 12억 8천에 나왔어요. 그쵸?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실거래가가 13억 2,500에 팔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네, 금매로 던져서, 12억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12억 8천. 네, 명백하게 둔촌주공보다 더 싸죠. 네, 여기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거든요. 2020년에 입주한 아파트니까, 뭐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새 아파트잖아요, 거의. 물론 둔촌주공이 나중에 입주하는 거랑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연식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12억 8천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더 싸질 것 같은 불안감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둔촌주공에 84 넣으려고 하시다가도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쫄게 되죠. 무섭죠. 그리고 여기보다는 상대적 조금 더 비싼 네, 고덕 그라시움 이제까지 강동에서 제일 비싼 곳이었죠. 여기에서 그라시움 보면은 여기가 제일 비싼 데입니다. 여기도 한번 좀 보시죠. 매매로 돼 있고 면적을 이것도 84로 할게요. 네, 84가 타입이 되게 많은데 네, 여기까지가 84인 것 같아요. 제일 싼 게 현재 13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네요. 그쵸? 13억 5천만 원. 실거래가도 13억 9천만 원에 나와 있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하락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이게 13억 5천에 호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13억보다 아래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쵸? 13억, 12억, 뭐 11억, 뭐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불안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입지를 조금 분석도 좀 해볼게요. 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84는 일단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비용 부담이 되게 많이 된단 말이에요. 네, 13억을 투자하는데 대안도 너무 많고 사실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억 5천입니다. 13억 5천. 네, 엄청난 하락을 보인 것 같아요. 아르테온이 그라시움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아르테온, 여기가 그라시움입니다. 아르테온, 그라시움. 네, 상일동역 인근에 있죠. 네, 요런 거는 역세권이고 뭐 세대수도 뭐 적지 않습니다. 한 5천 세대쯤 되니까 네, 대단지죠. 보시면 5천 세대, 여기도 한 5천 세대쯤 돼요. 여긴 4천 세대쯤 되네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단지인 건 맞아요. 그라시움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명백하게 둔촌주공이 더 좋은 입지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기도 하고 세대수도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바로 여기만 해도 송파잖아요. 그러니까 송파하고 강동을 요렇게 가르나요? 송파구와 강동구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거든요. 네, 송파구하고 강동구가 여기선 아니고 하여튼 요만큼까지가 송파구예요. 그러니까 둔촌주공은 물론 행정구역상으로는 강동구인 건 확실한데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바로 옆에. 그죠? 그러니까 이건 송파, 준송파? 네, 그 정도가 좋겠네요. 강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고 약간 준송파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쵸? 송파보다 더 월등히 좋은 곳은 아니지만
송파 정도의 입지는 될 것 같다. 네. 어떻게 보면 풍납동 같은 데보다는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다. 네. 물론 여기는 한강 가깝긴 하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공원도 누릴 수 있는 입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둔촌주공은, 그라시움에 비교하기보다는 여러모로 헬리오시티랑 비교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사실 되게 많아요. 여기가 둔촌주공이고, 헬리오시티는 여기 있습니다. 네, 송파역 바로 옆에. 헬리오시티가 한 9,500세대 정도 되고, 둔촌주공이 12,000세대 정도 되고, 뭐 그러니까 그라시움하고보다는 헬리오시티랑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냐. 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현재 헬리오시티는 얼마일까? 뭐 보시면 되겠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로 놓고 84제곱미터. 이것도 타입이 엄청 많네요. 107부터 84일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죠? 네, 진짜 많네요. 네, 최고 많은 것 같아요, 타입이. 그 가격 순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호가는 16억 5천까지 나와 있고, 실거래가는 21억. 의미 없죠? 네, 16억 5천. 대략 한 16억 정도로 생각하면 뭐 그냥 타당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16억이다. 헬리오시티가 16억. 근데 헬리오시티가 16억인데 둔촌주공이 현재 여기거든요. 네, 둔촌주공이 13억에 분양을 한다. 헬리오시티가 여기가 16억 호가입니다. 네, 실거래는 아직 안 찍혔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네, 사실 둔촌주공 여기인데 세대수는 좀 더 많고 연식은 조금 더 좋은 편이죠. 뭐 한 7년 정도? 7년 정도 더 새 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 5년에서 7년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헬리오시티 언제 거였지? 18년이니까 25년. 네, 한 7년 정도로 잡을게요. 그럼 여기가 7년 새 거면서 입지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헬리오시티가 강남 접근성 면에서 조금 더 좋으니까. 둔촌주공이 그 대신 뭐 9호선 라인에서 더 가깝고 5호선 라인도 있고 올림픽공원도 있으니까 뭐 입지나 연식을 생각했을 때 그냥 뭐 똔똔이라고 치죠. 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네, 그럼 헬리오시티가 현재 16억인데 얘가 분양가가 한 13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59까지는 완판이 될 것 같아요. 중도금 대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84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4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13억인데 여기에다가 또 발코니 확장비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중도금 대출 이자. 중도금 대출 여긴 없긴 하지만 하여튼 뭐 이자랑 뭐 기타 뭐 비용들 이런 거 합치면은 한 14억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16억인데 얘가 14억이면 안전마진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안전마진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둔촌주공이 지금 13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뭐 미계약분이 나왔다고 쳐도 어찌됐든 완판은 좀 다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이게 만약에 한 3대1 정도로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2대1일 수도 있죠. 더 심각하게 3대1로 청약에서 물론 이렇게 완판은 됐지만 미계약분이 나왔다 라는 거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나는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2.6억 내고 계약금 2억 6천도 사실 되게 부담이죠. 네, 현금 2억 6천을 내고 계약을 했다고 치죠. 근데 미계약분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일단 스트레스입니다. 네, 이거는 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2025년까지 이제 중도금과 잔금을 자력으로 내야 돼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이만큼 좀 아프거든요. 보통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내는데 여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사실 좀 부담이죠. 1억 3천만 원을 3달에 한 번씩 계속 내야 되니까 한 달에 뭐 5천만 원씩 모을 순 없잖아요. 그쵸?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2달, 3달에 한 번씩 중도금을 내야 되고 마지막에 잔금 낼 때는 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뭐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잔금 내기는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중도금 대출 내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다. 네.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투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를 산다. 그럼 16억에 사고 어찌됐든 여기는 뭐 삼청대잠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여기는 전세에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전세가 뭐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전세를 놓으면
더 저렴하게 이거를 살 수 있는데 얘는 내 돈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부담이 더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스나 리센츠 뭐 여기랑 비교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지금 뭐 한 19억 정도까지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뭐 이게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게 13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엘스가 훨씬 낫다. 이게 13억이 되면 엘스가 낫다는 데는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둔촌주공에 비해선 엘스나 리센츠가 압도적으로 입지가 좋으니까,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13억까지 떨어질지, 이거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쪽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근데 13억까지 떨어질 것인가? 네, 이거는 뭐 본인이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뭐, 모르는 거니까, 네,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쳐갖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본인이 판단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나는 청약 통장이 있다. 청약 통장이 있어서 이제까지 당첨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강남권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앞으로 그러면 어떤 단지들이 나올지, 걔네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해드리고자 합니다. 꽤 많죠. 네, 이렇게 많이 한 내년쯤에 분양이 될 거예요. 뭐 분양 일정은 아직 몰라요. 네, 공사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뭐 아직 잘 모릅니다. 네, 일단 하나씩 제가 순서대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반포는 잠원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뉴스도 나왔거든요. 신반포 4지구 뉴스 한번 보실게요. 네이버에다가 신반포 4지구를 치면은 뉴스가 나옵니다. 신반포 4지구가 메이플자이라는 데거든요. 메이플자이. 뭘로 뉴스가 나왔냐면 살아가기 님이시네. 네. 제 그 경매 수업 들으셔서 네, 글 되게 잘 쓰세요. 메이플자이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네, 이게 뉴스로 나왔어요. 50%나 증액을 요구했다. 지금 아무래도 계속 공사비를 올려달라 이런 요구를 건설사에서 하는 데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메이플자이가 입지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잠원역을 끼고 있고 반포역 바로 앞이에요. 네, 입지는 뭐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죠. 7호선과 3호선을 그대로 끼고 있고, 그리고 조금 걸어가면 한 15분 걸어가면 신사역에서 신분당선도 이용 가능한, 아니면 잠원역에서 뭐 한정거장 가면 신분당선도 이용한 네, 그런 곳이에요. 요 부분이에요. 되게 크죠. 네, 한 3,000세대가 넘습니다. 대단지죠. 네, 여기서 메이플자인데 공사비가 증액을 요구했어요. 공사비가 그럼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뭐 조합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예 안 올려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건설사도 맘상할 수 있으니까. 네, 공사비가 진짜 올라간 건 팩트니까. 뭐 이렇게 계약을 어떻게 맺었든 여기가 자인데 메이플 자이니까 GS건설에서 요구를 일단 했습니다. 공사비 올려달라. 근데 뭐 무지막지한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했어요.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9천억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이거 너무 적다. 한 1억 4천억 1조 4천억 정도로 올려달라라고 50%를 어마어마하죠. 네, 한 4천억 정도를 올려달라고 4,500억 정도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조합에선 너무 황당하잖아요. 뭐 10% 20% 다니고 50%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50% 전체 수용은 안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반 정도는 한 20%에서 30%는 공사비를 올려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뇌피셜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겠죠. 분양가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살짝 보이는 여기가 그 유명한 원베일리거든요. 여기가 원베일리예요. 원베일리가 여기고 아마 이 동네의 대장이 될 거예요. 내년쯤 입주 예정인데, 그리고 뉴스에 자주 나오는 아크로 리버파크, 그게 여기입니다. 뭐 이쪽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게 강변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레미안 원 펜타스인데, 네, 이따가 뭐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아크로 리버파크가 국평 기준으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제일 비쌀 때 46억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당 1억을 그냥 넘겼죠. 그리고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5,600만원 정도의 평당 네, 분양을 했어요. 여기 그게 멀지 않잖아요. 그쵸? 여기서 분양이 되면 합리적 추정으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했으니까 그래도 평당 분양가가 원베일리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합리적인 추정으로.
그럼 평당 만약에 6천만 원이 됐다. 이렇게 됐다고 치면 59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15억.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도금 대출은 불가하겠죠. 네, 중도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물론 추진 중인 데는 있지만 23년에 앞으로 그 1, 2년 안에 분양할 곳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레미안 원 펜타스랑 여기 메이플자이랑 그 유명한 반포 1단지 뭐 요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요 동네에는 제 생각에 다 6천만 원 선에 분양할 것 같습니다. 왜 84는 얘기 안 하나요? 84는 분양 물량이 없습니다. 네, 여기가 무려 3,000세대인데 분양 세대가 너무 적어요. 한 236세대라고 하나? 네,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찔끔하는 거지, 찔끔. 59나 그 이하만 분양을 할 것 같아요. 59제곱미터밖에 안 나올 것 같다. 84는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도금 대출은 다 안 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12억이 넘으면 안 되니까. 12억은 확실히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9억이 넘기 때문에 네, 특공도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메이플자이. 내년쯤에 분양을 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뭐 세대수가 분양 세대가 200세대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아쉽죠. 네, 여러모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레미안 원 펜타스 네, 신반포 15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뭐 써있는 데 있잖아요.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부터 이만큼 이게 원베일리예요. 원베일리는 네, 반포에서 대장이 될 거예요. 네, 그동안은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 대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대장은 아마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뭐 제 예상이 아니라 네, 모든 전문가들도 이렇게 예상하고 제가 봐도 그렇고 더 세고고 입지도 더 좋은데 대장이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신반포역하고도 가깝고 네, 강뷰도 여긴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레미안 원 펜타스라고 하는데 여기도 한 분양이 좀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레미안 원 펜타스가 한 263가구 작은 단지거든요. 그래도 641개 중에 263개 메이플자이는 3300개 중에서 200개밖에 안 되는데 641개 중에 260개니까 더 많잖아요. 그쵸? 비율로 봤을 때는 더 많다. 근데 여기도 아마 제 생각에 84는 없을 것 같아요. 네, 84는 없지 않을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지는 뭐 상당히 좋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랑 강뷰만 안 나온다 뿐이지, 한강뷰만 안 나온다 뿐이지 입지는 뭐 동등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니까 여기도 역시 분양가는 한 6천만 원 수준일 것 같고요. 그러면 59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 15억 16억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좀 실망스럽죠. 네, 사실 그 청약만 기다리시던 분들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베일리도 뭐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한 15억 정도? 네, 요 정도 가격이었어요. 이때는 당연히 중도금 대출이 다 안 됐으니까 중도금 대출 안 되죠. 네,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좀 확실한 것들, 방배 5구역, 6구역. 네, 여기는 84가 있어요. 방배 5구역, 6구역. 네, 제 경매 수업 듣는 분들은 네, 6구역은 안 가봤어도 5구역은 다들 가보셨죠. 네, 여기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 엄청 큰 거 있죠. 여기가 5구역이에요. 안 나오네. 네, 여기가 5구역이고 요쪽에 이제 거의 다 젖었어요. 여기가 6구역. 이름이 5구역이 DH 방배고 6구역이 레미안 원 페를라예요. 네, 5구역이 더 크니까 네, 5구역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DH 방배 여기 3,000세대가 넘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방배동의 대장이 되겠죠. 네, 압도적인 방배동의 대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사업성이 워낙 좋아요. 네, 여기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조합원 수가 작습니다. 네, 3,080세대인데 방배 5구역이에요. 이름은 DH 방배로 지어질 거예요. 그 중에서 분양 물량이 대략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네, 한 1700세대? 17,000세대 아닙니다. 죄송해요. 1700세대 정도 일반 분양이 될 것 같다. 여기에 장점은 5구도 나올 것 같고 물론 소형 평수도 있겠죠. 84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일부 100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전용 면적으로 99나 그러니까 이게 39평형 여기는 34평형 여기는 25평형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첨제가 나오잖아요. 그쵸? 추첨제도 나오니까 1주택자분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여기도 중도금 대출은 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둔촌주공에 비해서는 아까 신반포나 방배가 네, 입지는 뭐 당연히 훨씬 좋습니다. 네, 비교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둔촌주공하고 여기를 비교할 순 없어요. 당연히 이쪽을 훨씬 더 좋아할 거고. 방배, DH 방배. 여기는 일단 84도 꽤 많이 나올 것 같다. 네, 이게 좀 최대 장점이죠. 근데 84가 나와도 제 생각에 아까 거기는 신반포 쪽은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여기는 그거보단 조금 쌀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쪽이 더 입지가 좋으니까 여기는 뭐 한 5천 600 뭐 선에서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요게 뭐 한 18억에서 19억 정도, 요거는 한 14억에서 14억 정도 수준? 네,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네, 뭐 너무 만족스러운 수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강남권에 앞으로 나올 분양 나올 아파트들이 싸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어떻게 보면 싸게 나온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중도금 대출은 어차피 다 안 되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청약하라고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앞으로 나올 단지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청약을 한번 해보셔라. 객관적으로 제가 자료 수집을 해서 제가 팩트 전달을 해드릴 뿐이지 판단은 네,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이건 한 18억에서 19억 정도 될 것 같고 6단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한 1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14억 정도 된다고 치면 둔촌주공의 84와 방배 5구역의 5구가 뭐가 나을지를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저라면 방배 5구역의 5구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5구에는 더 청약이 더 몰리고 가점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네,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넣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84가 둔촌의 84가 나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더 많이 지어졌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오염토가 나와서 한 내년 말 정도에나 분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분양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레미안 원 페를라인가? 네, 그 단지 이름이 그런데 레미안 원 페를라. 여기도 한 500세대 정도 분양이 되긴 하는데 여기도 84 물량이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구와 84인데 84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방배 5구역, 6구역은 84 분양을 한다. 네, 그게 중요하죠. 5구역은 네, 39평형도 분양할 가능성이 높다. 네, 여기까지는 좀 중요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대형 원하시는 분들은 방배 5구역 또는 추첨 원하시는 분은 방배 5구역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구역도 일부 있다. 분양가나 뭐 그런 건 비슷하니까 입지도 비슷하고 물론 같은 값이면 5구역이죠. 네, 이거는 뭐 더 대단지이기도 하고 입지도 5구역이 실제로 더 좋습니다. 근데 6구역이 더 먼저예요. 5구역이 먼저 쓰면 5구역 넣고 떨어지면 6구역 넣으면 되는데 네, 6구역이 아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구역 할 것 같거든요. 이건 좀 잘 생각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는 5구역이나 6구역보다는 입지적으로 좀 떨어져요. 네, 좀 후미지기도 하고 네, 이쪽이 네, 요쪽에 네, 요쪽이 13구역이거든요. 좀 고바위도 있고 뭐 입지가 뭐 그렇게 막 썩 좋다라고 느끼기는 실제로 가보면 좀 무섭습니다. 현재 막 이주하고 있는 상태라서 13구역이 이쪽인데 여기 조금 무서워요. 13구역은 좀 그렇다. 13구역 같은 경우는 500세대만 분양하는데 84 물량이 없습니다. 네,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단지는 아니었어서 아마 작은 것만 분양되지 않을까. 네, 평당 분양가는 방배가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신반포도 비슷비슷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얘네는 한 6천 수준, 얘네는 한 5,700 수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반포 1, 2, 4주구는 내년에 분양 안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남지 않았을까. 빠르면 내년인데 내후년일 수도 있고 몇 세대 분양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를 뭐 기다리고 있으실 수는 있는데 마냥 기다리기는 좀 지칠 수 있다. 네,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정보가 아직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원베일리가 또 얘한테 대장을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워낙 세대수가 깡패라 가지고 입지는 원베일리가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세대수는 여기가 더 커서 여러모로 더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게 뭐 넘사벽이거든요. 5,000세대가 넘으니까. 이거 좀 만들어져 봐야 알 것 같고, 아직은 정보가 많이 없어요. 네, 1, 2, 4주구는. 3주구는 참고로 따로 합니다. 네, 반포주공은 1, 2, 4주구, 3주구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근데 3주구는 재초안이라 그러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지 못했어요. 네, 조금 늦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1, 2, 4주구가 인기가 더 많을 것 같고, 분양세대도 더 크니까, 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있는데, 3주구는, 네, 이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1, 2, 4주구가 여기에 이렇게 5,000세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3주구는 이쪽이에요. 몇 세대인지는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보단 작으니까 뭐 한 2,000세대 안팎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다 합치면 뭐 어마어마한 세대가 되겠죠. 여기는 아직 정보가 별로 없어서, 네, 나중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네, 제가 또 방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청담 삼익 재건축도 있어요. 청담동에 이쪽에 보면은 삼익 아파트가 있거든요. 청담 삼익 아파트 주택 재건축 써있는 데 있죠. 여기가 르엘이라고 롯데건설에서 되거든요. 르엘, 청담 르엘. 여기는 세대수가 1261가구인데 그 중에 일반 분양이 많진 않습니다. 한 176가구 정도. 여기도 여기가 뭐 반포보다 떨어지진 않거든요. 네, 청담동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변이잖아요. 그쵸? 청담자이는 뭐 또 이렇게 강뷰가 잘 나와서 사람들이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분양 가구 수가 상당히 적죠. 네, 176가구밖에 안 되고 84 물량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당첨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5구 같은 경우에도 한 15억 선 정도는 15억 이상일 수도 있어요. 네, 청담 쪽에는 그동안 분양이 별로 없었어서 얼마 정도에 분양할지 좀 가늠이 어렵습니다.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네, 분양가가 확정되거나 하면 제가 또 소식을,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리엘. 네, 앞으로 이제 23년에 분양될 단지들, 강남권 단지들이에요.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올해보다는 월등히 많죠. 네, 올해는 둔촌주공하고 장이사구역, 그것도 12월에 분양하잖아요. 그쵸? 이것 빼고는 뭐 거의 없으니까, 네, 그쵸? 내년을 좀 잘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미리미리 한 번씩 가보세요. 네, 강남이 뭐 그렇게 엄청 크지 않잖아요. 그쵸? 한 일주일만 시간 내서 몇 번만 가봐도, 여기 잠원동, 방배동, 뭐 이거 다 한 번에 다 돌 수 있습니다. 네, 하루면은 다 돌 수 있으니까 서초구, 네, 이쪽에 다 가까워요. 실제로 이렇게 다 돌아도 한 4, 5시간이면 충분히 다 돌아볼 수 있거든요. 한번 좀 다 돌아보시면 좋겠고, 청담동과 뭐 여기도 참고로 좀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3년에 강남권 분양 일정이 이렇게 되니까 꼭 한번 임장 가보시고, 네, 청약 전략도 잘 세워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